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목요일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말을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사과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시장이 예측한 대로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오늘부터 거래가 가능한데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게리 칸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은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요건을 갖춰 거래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케어, 비트와이즈, 해스텍스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가 오늘부터 가능해집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현물 ETF라는 용어 대신에 현물 ETP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 자금 유입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동안 가상화폐에 투자를 꺼려왔던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 등 신규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위는 그러나 암호화폐 자산증권의 상장 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국한된 것일 뿐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미 전역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 보조금으로 6억 2,300만 달러를 풀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은 미국 22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의 47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원하며 여기에는 7,500개의 전기차 충전 포트가 포함됩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미국은 자동차 시대를 주도했으며 이제 세계 전기차 혁명을 주도할 기회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새 재정 지원으로 전기차 충전이 쉬워지고 믿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충전 제조, 설치 및 유지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의회는 2021년 5천억 달러가 넘는 인프라법 안에 2030년까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 50만 포트 구축을 위해 75억 달러를 할당했죠. 충전 포트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바이든 대통령이 사람들이 가솔린 승용차와 트럭에서 전기차로 옮겨 타도록 추진해온 품목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오늘 오스카상 수상 여배우와 함께 시카고를 방문합니다. 바이든 여사는 지난 11월 발족된 백악관의 여성 건강 연구 이니셔티브로 홍보하기 위해 영화 엑스맨 시리즈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할리베리와 함께 오늘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같은 노력은 바이든 여사와 백악관 젠더정책위원회가 주도합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폐경과 여성 건강에 관한 연구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여성 건강 연구 이니셔티브 발족 이후 2개월간의 성과를 소개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건강 문제나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해 해당 분야에 대한 행정부의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종 자선단체 지도자들과 여성 건강단체들도 참여합니다. UIC 행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시작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이기면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목할지 힌트를 주었다고 정치 매체 더 힐이 어제 보도했는데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는 이날 팍스뉴스가 주최한 아이오와 타운홀 미팅에서 관련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는 없지만 누가 될 것인지는 알고 있다며 경선을 중단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를 언급하고 크리스티를 더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저격수로 자처해온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뉴햄셔주 윈덤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경선 포기를 발표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독주를 이어가면서 그가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고를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아이오와에서 열린 CNN 주최 공화당 대선 후보 TV 토론에 불참하고 아이오와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는데요. TV 토론에는 헨리 전 대사와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2명만 출연했습니다. 애틀란타의 30대 한인 치과 의사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연방 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팍스5 애틀란타 등 지역 매체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란타 샌디스프링스의 한 주택에서 한인 소아치과 의사인 폴 킴, 한국명 김보근이 아동 음란물 소지로 체포 기소됐는데요. 연방법원은 김 씨에게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청구하고 가택연금을 명령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온라인 아동 성매매 조직으로 아동 음란물을 암호화폐 250달러에 구매했으며 그의 노트북과 휴대폰에서 증거가 발견됐는데요. 또한 자택 수색 과정에서 스냅챗 아동 음란물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을 판매 또는 배포할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단순 소지 및 시청 목적으로 소지해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롯데호텔이 지난해 초 인수를 완료한 시카고 다운타운 킴튼 호텔 모나코에 한식 레스토랑을 오픈합니다. 유명 한인 셰프 2사람이 합류하는데요. 이르면 올해 봄 문을 엽니다. 롯데호텔은 지난해 1월 17일 약 3,600만 달러를 들여 시카고 킴튼 호텔 모나코 인수를 완료했죠. 새 이름은 롯데호텔 라이프스타일 호텔 브랜드인 L7 시카고로 확정됐습니다. 도심 번화가인 시카고 강변에 위치한 L7 시카고는 주변의 트럼프 호텔과 밀레니엄 공원, 시카고 티어러 등 대표 호텔과 관광 명소가 많이 있는데요. 오헤오 공항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 호텔이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한다는 계획은 푸드 전문 웹진 1월 시카고의 지난달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1월 시카고에 따르면 롯데호텔은 시카고에서 파렐라 코리안 아메리칸 페어를 운영하는 한인 셰프 앤드류 임과 토마스 오 2사람과 손잡고 L7 시카고 호텔의 한식 레스토랑을 조성합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파렐라 코리안 아메리칸 스테이크 하우스로 이르면 올해 봄 개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직원을 모집 중이며 곧 오픈한다는 안내도 2사람 운영 식당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임과 오 셰프가 현재 운영 중인 한식 레스토랑에서는 안심, 꽃등심, 삼겹살 등과 함께 김치볶음밥, 순두부찌개, 궁중떡볶이, 김밥, 파전 등을 서울의 밤, 화요 등과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1월 시카고는 임 셰프와 오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현대적인 방식으로 한식 바베큐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며 새로 문을 여는 스테이크하우스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전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미국 노숙자 수는 2023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악시오스 시카고는 미 주택도시개발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일리노이주에서 약 11,95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약 65만 3,100명이 지난해 하룻밤 동안 노숙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합니다. 주택도시개발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일리노이주의 노숙자 비율은 10,000명당 9.5명으로 2019년에 8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시카고 노숙자연합은 그러나 이러한 예상치가 실제 노숙자 수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봅니다. 일시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노숙자 수 등을 크게 과소평가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에서만 약 68,440명의 노숙자가 노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2,800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월마트가 최근 미 전역에서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 기프트카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최근 팍스뉴스에 따르면 셀프 계산대에서 사기범들이 기프트카드 결제를 다른 쇼핑객들에게 떠넘기는 등의 신종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셀프 계산대에서 기프트카드를 스캔한 뒤 결제하지 않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다음 쇼핑객에게 대금을 물리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쇼핑객들이 계산대를 이용하는 도중 시선을 분산시켜 몰래 기프트카드를 스캔해 대신 결제하게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쇼핑객들이 구매 목록이나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거죠. 이에 대해 월마트 측은 쇼핑객들에게 셀프 계산대 사용 전과 후 결제 완료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본인이 구매한 제품이 아닌 상품이 있다면 매장 직원에게 즉시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초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모기지 은행협회가 발표한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모기지 신청 건수를 나타내는 시장 종합지수가 직전주보다 9.9% 증가했는데요. 또한 인기 있는 30년 만기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6.81%로 지난해 10월 최고치인 8%에서 하락했지만 지난주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12월 말 잠시 주춤했던 주택 수요는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이 일주일 전보다 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감소한 수치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재융자 신청 건수도 이전 두 주보다 19%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한 수준입니다. 맥도날드가 시카고 서버브 도시 윌맷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열려던 계획이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의 반발로 결국 좌절됐는데요. 윌맷 이사회는 지난 9일 만장일치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애초 맥도날드는 예전 베이커스 스퀘어가 있던 스커키대로와 올드 글람비 로드 모퉁이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열 계획이었죠. 이 건물의 현재 구역 설정으로 인해 맥도날드는 시의 특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요. 당장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지지자들은 공터로 두는 이 맥도날드 입점으로 세수로 얻는 게 낫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공회전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환경 오염 유발 등 윌맷의 지속 가능성 계획에 위배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 주민은 팍스32에 공회전하는 모든 자동차는 대기 오염을 공기 중으로 내보내고 있다며 인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호흡해야 하는 유독성 화학물질은 인근 지역 주민뿐 아니라 윌맷 전체에 대한 안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런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진 건데요. 윌맷 빌리지 이사회는 9일 밤 맥도날드의 특별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만장일치로 이를 불허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가 모두 6,737정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통안전국은 발견된 총기 중 93%는 장전된 상태로 나타났으며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교통안전청은 지난해 총 8억 5,800만여 명의 승객을 검색했다고 하죠. 총기 적발 비율은 승객 100만 명당 7.8정꼴로 전년도에 100만 명당 8.6정보다는 줄었습니다. 공항별로 보면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하스필드 잭슨 공항이 451정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텍사스주의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이 378정, 휴스턴의 조지 부시 인터컨티넨탈 공항이 311정 순입니다. 시카고는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72정, 미드웨이 공항에서 50정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통안전청은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총기가 발견되면 법 집행기관에 연락해 승객과 총기를 검색대 구역에서 빼내게 합니다. 또 법에 따라 당국은 승객을 체포할 수도 있는데요. 아울러 교통안전청은 총기를 소지한 승객에게 최대 $15,000의 민사 벌금을 부과합니다.
핫도그 모양의 자동차를 타고 미 전역을 돌아다닐 홍보 직원을 찾고 있는 업체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이 소세지 가공업체인 오스카 메이어는 지난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7피트 길이의 핫도그 모양 차를 타고 미 전역을 돌아다닐 직원 1명, 핫도거 12명을 찾는 구인 광고를 냈는데요. 올해 6월부터 시작되는 이 이색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핫도거로 선정될 경우 1년 동안 핫도그 모양 차를 타고 국내 20개 주 약 2만 마일을 돌며 40여 개 이상의 도시를 방문해 지역 축제 등 1,200여 개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오스카 메이어의 소셜미디어 채널 컨텐츠 제작에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홍보 직원인 핫도거는 여행을 하며 식사와 개인 여행비로 주당 $150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외에 100% 호텔 비용을 보장받게 되는데요. 연봉은 최소 $35,600에 18일 유급 휴가, 의료보험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희망자들은 오는 1월 말까지 지원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오스카 메이어는 지난 1936년 제품 홍보를 위해 거대한 핫도그 모양차 위너모빌을 제작한 뒤 이색 홍보맨을 유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카고 교통국과 리프트가 함께 운영하는 시카고 자전거 공유 서비스 업체 DV가 내달부터 스쿠터 및 자전거 대여 가격을 10% 인상합니다. DV 웹사이트에 따르면 연간 회원권은 $130 90센트에서 $143 90센트로 오르며 일일 패스는 $16 50센트에서 $18 10센트로 인상되는데요. 이는 시 승인 없이 허용되는 최대 연간 인상액입니다. DV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요금을 인상해왔죠. 가장 마지막 인상은 지난해 3월로 연간 이용권이 $119에서 $130 90센트로 오른 바 있습니다. 2013년 DV 시스템 출시 초기 연간 이용권 가격은 $75였죠. 멤버십 회원의 경우 45분 탑승 제한을 초과할 경우 벌금은 분당 1페니씩 올라 18센트로 인상됩니다. 전기자전거 요금은 분당 1페니 인상돼 18센트로, 스쿠터 요금은 2센트씩 적용돼 분당 29센트로 인상됩니다. 비회원의 경우 1회 탑승 시 잠금 해제 수수료는 $1를 유지하되 자전거 요금은 1센트 올라 18센트가 됩니다. 전기자전거와 스쿠터 요금은 분당 2센트가 올라 44센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역 외부에 주차하는 경우는 회원의 경우 $1 20센트, 비회원의 경우 $2 40센트입니다. 시카고와 에반스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연간 $5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DV for Everything 프로그램의 요금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비자 발급 없이 여권만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반영한 세계 여권 지수에서 전 세계 199개국 가운데 2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영국 국제교류 전문 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가 공개한 2024년 1분기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수는 193개국으로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2위에 자리매김했는데요. 헨리 앤 파트너스의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입국 전 비자 발급 없이 도착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인지를 지수화한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 지수에서 3위에 머물렀던 한국은 반년 만에 2위로 한 계단 오른 건데요. 2013년 13위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여권 지수는 2018년부터 계속해서 190여 개국 내외를 유지하며 2위 혹은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 1위는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6개국으로 이들 국민은 194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시카고 일원 내일 금요일 오전부터 발령될 또 한 차례 눈폭풍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국립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시카고 지역에 겨울폭풍주의보가 발령된다며 눈은 하루 종일 계속되겠고 늦은 오후와 밤 사이 시속 40에서 5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람은 동쪽으로 불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 안팎으로 약 3에서 6인치, 서쪽 교외 지역에는 6에서 8인치,
북쪽과 북서쪽 교외 지역은 8인치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대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그칠 것으로 현재 전망됩니다. 토요일부터 최저 기온은 밤 사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6도, 밤 최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최고 기온 36도, 밤 최저 27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32도, 습도는 86%, 바람은 서풍이 11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